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지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저희가 주제에 관련해서 시장 분석 진행하고요.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이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지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원포인트 투자 시간에 이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홍지원 대표 또는 홍지원 대표 팍스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상단에 홍지원 대표 토겐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그리고 무료 공략주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빠르게 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변하는 증시 이슈에 관련해서 홍지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FOMC 회의 결과도 나왔고 네 마녀의 날이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지났습니다. 역시 이 만기일이었던 만큼 변동성이 조금 이 짙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중 2% 넘는 하락에서 이 동시 효과 들어오면서 0.75%까지 올려 세우는 등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장 마감까지 정말 이 장중 종가 형성할 때까지 눈을 못 뗐던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지원 대표님 모셔서요. 이 시장 대응 전략 저희가 빠르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에 두 번씩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늦을 뻔하셨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딱 5분 전에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늘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홍지원 대표님께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FOMC 회의도 끝났고 우리가 이제 네 마녀의 날이었던 동시 옵션 만기일도 오늘 지났습니다. 바이오와 4차 산업 섹터가 역시 시장의 주도주로 우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수급에서 금융 투자가 너무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럴까 싶을 정도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네네.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아닙니까? 곧 다시 네. 되죠. 이제 곧 있으면 8월인데 네네. 8월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다시 음. 부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좀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죠. 예, 그 이상하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공매도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관 입장에서 지금 공매도도 못 하죠. 예, 공매도 원래 이제 기관의 소유물 아니었습니까? 네. 예, 공매도가. 근데 공매도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어떠한 확실성을 주고 있는 시장도 아니죠. 매우 불확실성이 강한 좀 시장인데 앞으로 경기 자체에도요.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경기는 매우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인 의견일 거예요. 매우 불확실한데 지금 시장이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차익 매물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을 계속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거고 꾸준하게 물량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눌리는 게 이상한 시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혼조세가 있는 시장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경기는 불확실성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되게 지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닝 쇼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간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그만큼 경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이상하게 시장과는 너무 그 경기와는 실물 경기와는 너무 괴리가 크게 많이 올라갔다.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혼조세가 있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혹은 시장에 조금 빠지는 게 과연 이상한 일일까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충분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차익 매물 차익 실현을 할 매물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인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유동성의 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환율까지 내려간다면 외국인의 매수에 관련해서 트리거가 될 텐데 네. 앞으로 그럼 외국인의 이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로도 사실은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지금 이 지수에서는 네. 아직까지 외인의 러브콜을 받기가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지수가 매력적인 지수까지의 안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 시선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인 지수 포인트를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죠. 되게 부담스러운 포인트예요. 지금 지수가.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도 분명히 눈치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지수가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1800포인트 내지 1850포인트대까지 좀 눌리거나 혹은 그 아래까지 1700포인트까지 좀 더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외국인들이 슬슬 이제 간보기식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테마주 위주들이란 말이죠. 이제 3월 이전에는 총선 테마 그리고 코로나 테마가 강했다 그러면은 3월 이후부터는 뭐 대북 테마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뉴딜 정책 테마가 좀 강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5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이제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대형주들 많이 좀 올라왔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순환의 흐름을 딱 봤을 때 되게 갈팡질팡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막 시시때때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고 싶을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수 없는 증시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의 이제 돈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부담스러운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먼 이야기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640포인트대까지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그러면 이 박스피를 예상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좀 아무래도 이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눌림이 온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가더라도 뭐 600포인트 아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600 한 40에서 50포인트까지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1750포인트, 17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그냥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횡보 구간 중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시장을 보면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매도세가 강할 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요즘 언어로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팔았으니 내일 사면 이 저가에서 이제 줍줍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기관 수급에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셀트리온과 테슬라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셀트리온과 테슬라는 미국의 이 증시 상승을 상당히 대표하는 기업이고 우리 셀트리온도 코스닥의 이 증시 상승의 가장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 이 세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 그리고 이 한 가지는 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건데 테슬라의 $1,000의 돌파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정말 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음. 자,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라. 네. 그리고 가능성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실적도 받쳐줘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정말로 많은 회사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기대감은 테슬라보다 니콜라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니콜라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그 테슬라는 지금 마찬가지로 $1,000까지 지금 거의 돌파가 네네네. 나왔잖아요. 근데 니콜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테슬라에 비해서 맞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네네.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테슬라보다 니콜라가 더 높진 않아요. 근데 주가 대비의 기대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기대감도 어찌됐건 주가와는 괴리가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는 그 기대감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맞아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에 몰렸던 이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급상승을 했던 어떠한 보조 지표죠.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행 지표들을 보고 우리 투자자들이 또 다른 기대감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셀트리온 제약이 정말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시장을 주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한때는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거의 제약바이오의 천국이다라고까지 맞아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제약바이오의 붐이 일었어요. 근데 그거의 시초가 바로 뭐 시초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정말 큰 힘을 보태준 게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왜 그 속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따라다니면은 반은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자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뭐라도 주워 듣는 이야기는 있다. 뭐라는 이야기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선행 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섹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의 밑에 딸려 있는 모든 이제 섹터의 종목들이 네네네. 그 기대감이 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라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매도 심리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매도 심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행 지표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붐이 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이라는 선행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분산이 됐다라고 좀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에 분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승은 어떠한 좀 꿈 같은 그리고 혹은 허황된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라는 게 어떠한 기술 가독이 안착이 되어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술 가독이 안착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기차라는 이제 선도 기술을 갖고 가고 있는 테슬라이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의 또 그런 또 선도주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 산업까지도 지금 테슬라는 지금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가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우주라는 게 10년 전에도 들었었고 20년 전에도 들었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20년 전에는 되게 먼 이야기였고 10년 전에는 그 다가오는 게 다르죠. 그렇죠. 확실히. 다가오는 게 네. 다르잖아요. 10년 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고 현재는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이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기대감, 이 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테슬라 회사의 어떠한 실적보다도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 인류의 희망이 담긴 어떠한 그런 꿈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대감이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테슬라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를 따라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미래 산업에 맞는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를 여실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네. 접히는 폰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뭔 효율성이 있겠어.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폴더블 폰 벌써 2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물론 아직까지는 되게 뭐 크기도 크고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햅틱이라는 폰이 먼저 나왔어요. 이 햅틱이라는 폰을 썼을 때 사실은 좀 크고 무겁기도 했었고요. 좀 이 터치라는 게 되게 그땐 불편했었어요. 하기도 맞아요.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햅틱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되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혹은 앱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더 큰 성능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폴더블 폰도 지금 벌써 2가 나왔는데 앞으로 3도 나올 거고 4도 나올 거고 계속 그렇게 기술에 대한 어떠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갈망을 한 몸에 다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그런 또 인류의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니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미리 선도를 했기 때문에 네. 니콜라뿐만이 아니에요. 니콜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 어디를 봐도 일본을 봐도 중국을 봐도요. 전기차 테마라는 거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테마 시장을 주도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기대감을 분산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테슬라라는 선행 지표가 있고 그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섹터들에게 분산이 되고 있다. 그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섹터는 정말 물론 눌림과 횡보가 반복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목표가까지 목표가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격이라는 걸 떠나서 지금 현재보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주가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기대감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와 니콜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1000 돌파를 어떻게 보시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속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아직까지는 좀 더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테슬라나 우리가 이제 뭐 제약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면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인류의 희망 테슬라, 이 테슬라 같은 우리 홍재원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이 홍재원 대표 혹은 홍재원 대표 팍스경제 TV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 빠르게 같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